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y = x 위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 원 C에 대하여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됐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의 중심이 누구 위에 있느냐면 y = x 위에 있어요. 얘가 y = x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원점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 원점이라고 잡읍시다. 원점에서 그러면 접선을 날리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안 읽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오케이? 그림의 물론 도움이 되는 그림이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좋긴 하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자, y는 여기에 들어있는 mx예요. 오케이? 자, 접선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뭔데? 접점과 연결한다. 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풀고자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여기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직각을 내렸겠지. 오케이? 안 했나요? 자, 없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조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점 A가 되는데 자, y = x와의 교점 중에 x좌표가 작은 것을 P1이라고 뒀습니다. 얘가 지금 P1입니다. 그다음 쭉 가가지고 큰 것을 뭐라고 뒀다? P2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O에서 어디까지? P1까지 거리가 나와 있는데 그 거리가 2가 나와 있어요. 자, 원 C 위에 점 P에서 뭐를 끊는다? 접선을 끊는다. 접선을 끄면 직각 표시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직접 하시고요. 그래야지 보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점 P2가 있어요. P2에서 접선을 끄어요. 접선을 끄면 다시 뭐다? 직각 표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그림에서 바로 보이는 거 닮았네. 맞죠? 닮았네. 닮음이 보여야 됩니다. 자, 닮음이 보여야 되는 상황이고 자, 삼각형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P1, Q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Q1이겠고 얘가 지금 Q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끄어졌고 이렇게 끄어졌는데 자,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서로 뭐다? 되어 있네. 넓이가 4배다. 자, 그러니까 길이가 얼마다 직접 얘기해 주면 좋지만 항상 돌려서 얘기한다라는 거. 얘는 의도가 뭐야? 품은 의도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얘가 직접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일까? 아니죠. 뭘 볼 수 있어요? 얘가 밑변의 길이가 뭔데? 둘 다 반지름이지. 결국 뭘 준대? 높이 b를 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다시 이제 우리가 평면 좌표나 원의 방정식이나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직접적으로 얘다라고 안 줘요. 우회적으로 돌려서 줍니다. 특히 넓이 부분은 높이 부분과 굉장히 밀접되게 줍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K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4K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이미 언급을 했어. 닮았잖아요. 맞죠? 몇 대 몇으로 닮았는데? 1대 4로 닮았죠. 그러면 분할된 부분은 몇 대 몇으로 분할된 거예요? 1대 3, 그렇죠. 1대 3으로 분할된 거예요. 맞죠? 1대 3으로 분할됐으니까 여기 1이면 이건 3이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6, 그렇죠. 6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3. 이 길이도 3.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싹 봤더니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M입니다. 그럼 잘 들어봐. M 하나만 딱 구하면 끝이야. 그럼 관계식을 딱 하나만 구하면 끝이라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하나만 구하면 끝인데 얘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직선의 특징이 뭐다? 접선이죠. 점짓거 사용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점짓거 사용하시면 끝입니다.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재료 다 있나요? 직선
쌤 이 점 모르는데. 야, 이거는 누누이 얘기했다. 길이 알죠? 기울기 나왔죠? 여기는 좌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무조건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A의 좌표만 구하고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A의 좌표를 딱 구하면 되겠죠. 자, A의 좌표에서 어디? Y는 MX까지 거리가 있을 텐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되더라? 거리가 딱 얼마다? 3이 되더라. 맞죠? 그리고 A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이 길이 얼마? 5. 맞죠? 이 길이 5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5가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1이 나왔으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x의 증가량 얼마? 루트 2분의 5. y의 증가량 얼마? 루트 2분의 5. 원점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5. 다 끝났죠? 됩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점집거 사용하시면 게임 끝이다. 다 됐어요? 자, 21번입니다. 자, 21번이고 최근 문제 중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자, 21번이 아니라 41번 문제가 21번이라는 얘기예요. 41번 문제 봅시다. 자, 이게 나중에 보지만 얘들아 고2 문제, 고3 문제도 고2 문제도 고3 문제도 어찌 보면 고1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니들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더 어렵게 느껴. 왜? 활용이 끝이니까. 활용이 끝이니까 더 어렵게 느껴져. 왜냐하면 고3 문제는 딱 정해져 있거든. 미분이잖아. 그럼 미분 내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성질도 알고 있는 도형의 성질이 얼마나 많아. 맞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조건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풀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럼 보조선이 그릴 거고 문제를 읽을 거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연결고리를 찾을 건데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41번 한번 봅시다. 자, 41번 보기 전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머릿속에 자, y는 mx가 있고 y는 m분의 1x가 있어요. 자, 무슨 관계예요? 수치적으로는 역수관계가 되는데 자, 얘는 무슨 관계죠? y는 mx랑 y는 m분의 마이너스 1x랑 얘랑은 직교관계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녀석은 뭐가? 증가량 자체가 바뀐 거잖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y의 증가량분의 x의 증가량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2였다면 2분의 1이면 2 증가했을 때 4 나올 거고 4 증가했을 때 2 나올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서로 뭐가 된다? y =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y =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y =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일반화 좀 시켜볼게. 자, y는 자 2분의 1x가 있어요. y는 2x가 있어요. 여기 더하기 2가 있고 더하기 5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는데 여기서는 교점이 얼마였는데 교점이 얼마였죠? 원점이었죠. 교점이 원점이었죠. 얘는 교점이 원점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기울기가 2분의 1, 기울기가 2라는 녀석은 교점에서 기울기의 1인 직선에 포개진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일반화를 시키면 됐죠?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교점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거랑 얘도 제법 많이 나온 소재이기 때문에 교점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근데 그게 원점이니까 y = x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결고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 됐죠? 자,
다 됐죠? 다 됐어요. 거리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요. 이렇게 y축이 있어요. 자, y x가 있겠죠. y x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y x가 이렇게 있을 거고 y x가 이렇게 y x가 있대. 아무 생각 없죠. y m분의 1x입니다. 그 다음 얘가 y m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원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원의 중심이 y x 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y x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서 자, 어떤 지점이 있을 텐데 자, 이제 봅시다. 여기에 지점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뭐를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이유는 뭐죠? 얘가 지금 접점이잖아요. 맞죠? 얘랑 얘가 접점입니다. 그래서 뭔지 아시겠어요? 얘랑 접점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P와 Q를 연결하는데 여기서부터 잠깐만 볼게. 도형에 대한 성질. 얘랑 뭐다? 합동이죠. 반지름이니까 합동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서로서로 합동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서로서로 같네. 맞죠? 이 각과 이 각은 서로서로 같네. 당연한 거잖아.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지만 나중에 이런 뭐를 검증 자체를 안 하게 되면서 바로 얘가 직각이고 바로 뭐가 이렇게 된다니까. 자, 같이 해보자. 같이 해봅시다. 자, 얘랑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자, 됐죠? 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서로 합동입니다. 왜 합동이게? 라는 거. 왜 합동이게? 자, 우리가 좀 전 단계에서 이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에요? 길이 같고 수선의 발 내렸고 이렇게 됐으니까 RHS 합동이었죠. 맞죠? 그래서 각의 크기가 같았죠. 이 길이랑도 같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다? 무슨 합동이다? 사스다. 됐죠? 길이 같고 공통으로 들어있고 점점이니까 2학년 2학기 내용. 오케이? 2학년 2학기 내용.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각이 나옵니다. 왜? 평각인 180도가 서로 같은 각으로 될 거니까 2등분이 되니까. 그래서 90도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이까지 됐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이제 어떤 조건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PQ의 길이와 QR의 길이가 서로서로 같다라고 돼 있죠. PQ의 길이랑 QR의 길이가 서로서로 뭐다? 같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아예 같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똥이라고 두고 얘를 똥이라고 두면 똥이면 얘는 똥이죠. 오케이? 똥이죠. 접으면 포개지겠죠. 위에도 뭐가 돼요? 똥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타닥 결국 3등분이 된 거야. 이까지 됐죠? 자, 선분이 3등분 되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관점,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어디에다가? X축에도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런 보조선을 내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게 3등분 되네. 이게 3등분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나머지 부분들을 싹 다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는데 넓이가 24다 라고 돼 있지. 이해되죠? 넓이가 24입니다. 누구? OPQ의 넓이가 24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해요. 얘가 24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 감 없거든. 얘만 보고 있으면. 내 분명히 얘기했지. 넓이를 주면 이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랑 연관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주변을 보던가 우회적인 조건을 줄 거란 말이야. 얘가 24잖아. 그럼 얘도 24 아니야? 그럼 얘도 24잖아. 그럼 전체적인 넓이가 얼마인데? 72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72를 보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며. 그럼 얘 몇 도? 45도. 얘 몇 도? 45도잖아요. 얘가 45도고 얘가 45도니까 전체 넓이가 72가 나온다는 얘기는 72라는 넓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7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 또한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죠? 이렇게 주는데 얘들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들은 함수들만 바뀔 뿐이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로만 바뀔 뿐이지 이런 관계를 주는 방식은 거의 다 유사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넓이 딱 주고 됐죠? 그러면 A가 얼마가 돼요? 그렇죠. 12가 되겠죠. A가 12가 되니까 딱 되겠네. 됐네? 12가 되니까 3등분 됩니다. 그래서 4로 다 잘리겠죠.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끝에 봅시다. 직선 L1과 직선 L1이 있어요. 얘가 L1이거든요. L1과 밑에가 L2인데 필요 없고 AQ가 있어요. 직선 AQ. 자, 여기가 A입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쭉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끝에 뭐다? BQ라. 여기 Q 있죠? Q. 그 다음에 여기 목표를 봅시다. 이제 BQ의 길이를 구하래. 21번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잖아. B에서 Q까지 거리를 구하래. 거리를 구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거 Q의 좌표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음. 맞죠? Q의 좌표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음. 왜? 암산으로 되는 애들은 암산으로 될 거 아니야. 여기 몇 등분? 3등분 됐으니까 길이 얼마? 4. 길이 얼마? 4. 그래서 X좌표 얼마? 8. Y좌표 길이 얼마? 4. 그러니까 여기 얼마? 4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8,4니까 얘 나왔다? 됐나요?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B의 좌표를 찾으면 되잖아. B의 좌표를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 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찾을까? 뭐랑? 뭐가? 뭐랑? 뭔데요? 교차하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지어야 돼. 그러니까 마무리 짓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발견될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메꿔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건 나중에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 이 점의 좌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얼마가 되는데? 4,8 됐죠? 4,8입니다. 그래서 P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남았느냐 라는 건데 자, 이 직선 남았고 노란색 직선 남았죠. 노란색 직선에서 그 생각을 해야 돼. 노란색 직선은 누구를 지나는데? Q를 지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얘기하지만 얘가 접점이었어요. 그러면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 여기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맞죠? 여기 기울기 얼마가 되는데? 2분의 1이죠. 얘 기울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직선을 구하려면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알거나 한 점의 지금처럼 한 점의 좌표를 아는데 기울기를 알아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2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끝. 됐죠? 그래서 저렇게 푸시면 된다 라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무리 지어 이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40번, 41번은 풀어야 됩니다. 직접 다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넘어가서
보자고. 44번 봅시다. 44번 봐봐. 44번은 지난번에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했죠. 44번은 지난번에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앞목이 좀 띄었을 건데,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기울기가 3이니까. 맞죠? 특징 뭔데? 교점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대칭이다. 맞죠? 교점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대칭이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44번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교점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1인 직선과 대칭이 되더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더라? y = x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결국 뼈대만 그리는 거야. 결국 곡선은 뭐일 뿐인데 하나의 그냥 그 곡선은 선일 뿐이니까 뭐를 거기 보세요. 항상 A라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A라는 지점이 있을 텐데 거기 A 보이죠? A라는 지점이 있을 텐데 거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 4죠. 맞죠?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다? 4다라는 얘기야. 끝이야. 얘 뭘 사용하는 건데? 뭐 사용하는 거죠? 접점이 나왔죠? 맞죠? 4죠. 끝이에요. 왜? 얘가 얼마인데? y는 얼마라고? 3분의 1x라고.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네. 맞지? 그럼 뭐 써야 돼? 점, 직, 거 사용하라는 얘기야. 여기 이 점에 잡히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알죠. a, a니까 모르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관계식 하나만 쓰면 a 값이 나온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근데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값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왜 나올까? 이쪽에 반대편에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편에도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얼마가 되는. 쭉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에 4가 나오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었을 때 4가 나오는 지점이 여기서 4가 나오는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서도 같이 일어나니까 A 값이 두 개 나올 거니까 점집거 사용하시면 된다. 끝. 됐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45번 봅시다. 자, 45번은 뭐 지금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쟁이는 있어요. 블랙라벨이 있는지는 이번 새롭게 나온 데는 계속 못 봤는데 다 나와 있어요. 웬만한 어려운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그 정도로 어려우냐? 아니야. 45번도 자 봅시다 이제. 자,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 45번에 보시면 자 1,1이 있고 4,3이 있어요. 그런데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선분 AB와 만나는 원의 중심을 P라고 할 때 OP의 길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 최대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라 라는 얘기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45번이야. 자, 저 페펜만 위에 문제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자, 1,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점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네. 4, 잘못했다. 너무 크다.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았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됐지? 너무 크게 잡았어요. 됐죠? 자, 그럼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4,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3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 상황이고, 요 지점이 각각 A가 있고 얘가 B가 있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반지름이 1인 원의 중심입니다. 자, 반지름이 1인 원의 중심이니까 한 요 정도쯤 원이 있을 텐데,
반지름이 1인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P가 여기 있을 거예요. 원의 중심 P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AB와 만나죠. AB와 만나는데 만난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입니다. 다시 만나는 거야. 지금처럼 너무 뭐 한계치 없이 넉넉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한계치 경계로 딱 갔었을 때 만나는 가장 특수한 상황이 어느 부분인데 1만큼 올렸을 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만큼 올렸을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쯤 1이 여기쯤 있어서 P가 여기 있을 때가 될 거니까 P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치의 범위는 경계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경계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접하는 상황에서 만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접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거니까 자, 이 라인을 따라서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느냐면 기울기가 지금 3분의 4죠. 기울기가 3분의 4인 라인을 따라 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얼마? 1인 지점이 한 요 정도쯤 있다고 친다라면 쭉 갑니다. 기울기가 얼마? 3분의 4인 녀석으로 쭉 갑니다. 경계가 여기 있겠죠. 직각 표시하고 여기도 직각 표시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밑에도 있을 수 있죠. 똑같습니다. 쭉 가서 표시하시고요. 됐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돌아요? 점 P잖아요. 여기가 P 하면서 이렇게 쭉 갈 건데 여기서 어떻게 돈다? 이렇게 돌잖아요. 얼마가 되면서? 반지름이 1이 되면서 오케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봐.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OP의 길이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얘가 뭐랑 관련돼 있어? 원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원과 점에서 최대값 얼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중심까지 거리를 세린다. 맞죠? 그리고 뭘 더하면 된다? 반지름을 더하면 된다. 맞죠? 이해되세요? 이게 분명히 최대값이었습니다. 이거를 D 더하기 R, D 더하기 R, D 더하기 R 외우면 뭐하냐고. 여기서 적용을 못하는데. 적용되는 거 알겠어요? 맞아? 맞죠? 그 얘기입니다. D 더하기 R이 원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까지 거리를 잽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를 잰다. 재고 난 다음에 뭐만큼?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이게 최대값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분명히 최대값입니다. 자, 최대값 구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잘 들어봐.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얘를 확대를 살짝 해봅시다. 얘를 확대를 살짝 해보시면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싹 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1만큼 싹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느 지점쯤이냐면 한 요 정도쯤에 원점이 있는 거고 여기에 A가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좀 크게 그렸습니다. 크게 그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쪽에서 뭐가 도느냐면 원이 P라는 지점, 여기가 P 라인이거든. P 라인이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P 라인이 이렇게 돕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게 원 위에 어떤 점이 있을 텐데 점에서 최대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값은 여기잖아. 오케이? 이런 상황도 발생하겠지만 점이 이렇게 딱 있어요. 자, 뭐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직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직선까지 거리랑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랑 동시에 비교하는 상황이 생겨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자, 보세요. 여기 A의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서 AB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경향 그대로 해서 답이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연히 얘는 답이 안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재가지고 반지를 뺀다 한들 말이 안 되잖아. 일단은 어디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죠. 여기가 최소값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시죠? 다 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쭉 가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반지름을 뺀 길이보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리를 재고 요 길이가 더 짧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최소값이고 여기서 뭐가 서로의 기량 차이가 발생할 거니까 수선의 발 내리고 이까지 거리 재고 빼주시면 된다고.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면 48번 있습니다. 자, 48번도 30번 바로 전에 있는 문제니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자, 지금처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뭐를 보느냐? 얼마? 원의 중심이 0,1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얘는 항상 뭐를 지난다? 누굴 지난다? 그렇죠. 정점인 1, 얼마를 지난다? 1을 지납니다. 가봅시다. 원을 하나 내가 살짝 그릴게요. 원을 하나 살짝 그리게 되겠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되느냐면 0,1입니다. 반지름이 얼마라고? 반지름이 1입니다. 한 요 정도 사이즈를 1이라고 봅시다. 자, 뭐가 있느냐? y는 m에 괄호 열고 x-1 괄호 닫고 더하기 1입니다. 얘가 지금 1,1이잖아요. 1,1인데 1,1은 원이 있어 없어?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렸으면 1,1이 원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이 오른쪽으로 1만큼 갔을 때 여기서 생긴다라는 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1,1이라는 점이 있을 텐데 자,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자, PQ에서 만난다. 갑시다. 끄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여기가 P, 여기가 Q 아니면 여기가 P, 여기가 Q인지 인데 저 끝에 단조건 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요? P의 X좌표는 Q의 X좌표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더 큰 거라서 얘가 P입니다.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느냐면 Q입니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봅시다. 뭐라고 돼 있느냐? 선분 PQ와 호 PQ 뭔지 알죠?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여진 넓이 중에 작은 도형이래. 뭔 소리야? 작은 도형? 그렇죠. 호가 이쪽에서 그려질 수도 있고 호를 이쪽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데 작은 도형이니까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도형을 뜻하는 거예요. 이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또 뭐 봐? OQ로 둘러싸여진 도형 중에 넓이가 작은 거야. 똑같은 맥락이죠. 자, 여기가 5죠. 아래로 내리면 되니까 0,0이니까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5고 이렇게 이었을 때 넓이가 작은 조절은 이쪽입니다. 이쪽이 되는 거고 얘가 S2가 되는데 이것 봐라. 제일 끝에 또 넓이야. 또 넓이 조건으로 줬죠. S1과 뭐가? S2가 서로 어떻게 된다? S1과 S2의 넓이가 서로 같더라. 됐죠? S1과 S2의 넓이.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뭐예요? 공면 자체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게 아닐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 이렇게 봐. 여기 어떤 점이 있고 여기 어떤 점이 있어. 근데 PQ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감각적으로. 그렇죠. 원의 중심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넓이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지점이 요로 딱 그었을 때 여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 뭐라? 모든 실수 n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의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라.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반대편에 여기도 있잖아요. Q가 여기 있을 때 얘를 Q1이라 합시다. Q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왜? 이렇게 있더라도 이 넓이나 이 넓이랑 같은 넓이 아닙니까?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누구만 구하면 돼? P의 좌표가 1,1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봐. 자, 쉽게 갑시다.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누가 되는데? 0,1이잖아요. 0,1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그 다음 그 밑에 누구 있는데요? 그 밑에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은 1이라는 녀석과 연립하게 되면 좌표 나오죠. 그리고 얘도 좌표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연립해도 되겠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나오죠.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쌤 길이 얼마? 루트 2분의 1. 길이 얼마? 루트 2분의 1. 오케이? 나는 계산하기 그렇다라고 하면 루트 2분의 1을 왼쪽으로 루트 2분의 1을 위로 올려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0,1이니까 좌측으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위로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잡아버려도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이해돼요? 됐죠?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눈치야. 그런 거 좋아. 다시 하면 되지. 얘가 0,0이잖아. 0,0이래. 0,1이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렸을 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루트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 점의 좌표 구하면 조금 전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얼마가 되죠?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그때 y좌표가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점의 좌표 나왔고 점의 좌표 나왔으니까 뭐다? 기울기 구하는 건 1도 아니겠죠. 산수만 해주면 돼. 여기서 얘 빼고 여기서 얘 빼고 분모 분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루트 머시기가 등장하겠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쭉 갑니다. 여기까지야. 이게 문제를 왜 풀? 나도 옛날에 이런 고민을 했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를 해서 한두 시간 고민해가지고 진짜 희열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사람 생각이 가장 변하는 게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한두 시간 해가지고 니들 30번 문제를 풀었어. 그 희열이 어디 가는 건 아니야. 맞죠? 근데 다음에 또 다시 할 자신 있어? 10번 할 자신 있어? 10번 하면 몇 시간인데? 2시간 걸렸지. 20시간이지. 다시 한번 보자. 2시간이야. 니들 뭐 할 수 있는데? 밥 먹고 놀고 친구랑 얘기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잖아. 맞지? 다시 할 수 있겠어? 못해요. 맞죠? 다시 못합니다. 뭐 한량처럼 한가한 거야. 우리 집에 한 1,000억 정도 있고 공부를 정말 그냥 교양처럼 막 하고 여유 있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없지. 그런 사람 어디 있겠냐? 그런 사람 어디 있겠냐? 없어.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랬었던 친구들 나도 잘 못 봤어. 나도 잘 못 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학습이 원래는 제대로 된 학습이긴 하나 문제는 그거야. 시험 칠 때는 효율이잖아.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 뭐 걸어다니면서 니들 계속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수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30분간, 1시간, 2시간씩 고민하는 것, 나는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케이?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지를 먼저 쌓아두는 거야. 그리고 쌓아두고 나서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쌓아두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똑같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해봐야 돼.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랑 자기가 다시 문제를 풀어봤었을 때랑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 문제풀이를 하잖아. 그럼 나랑 수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뭘까? 시간 아끼라는 얘기야.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같은 류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고. 연습장에다가 풀어봐. 안 풀리는 문제가 반은 안 풀릴 거란 말이야. 그것도 원래 정상인데? 왜 정상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쌓이고 내용이 쌓이면 이제 낯선 문제들을 시험할 차례가 있어요. 그때가 고3이야. 고3 때 뭔가 지식은 다 들어가 있지. 이제 자기가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때는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있지. 그것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좀 달라요. 자, 지금 말은 결론은 이 얘기야. 학습하시고 집에 가서 출력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돼. 오케이? 됐지? 자, 그다음 봅시다. 몇 번 보시느냐 하면 거기 봅시다. 54번 봅시다. 54번하고 조금 쉬었다 갑니다. 54번 할게요. 자, 54번은 딱 전전 문제입니다. 자, 난이도는 조금 있는 상황이겠죠. 거기 보시면 t가 양수예요. t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고 좌표 평면에 4점이 있어요. 하나가 1,4가 있어요. 대충 찍어봅시다. 1,4 여기 좀 찍었다고 쳐. 그 다음에 5,4인데 5,4는 생각을 해봐. 5,4는 같은 라인 위에 있을 수밖에 없네. 5,4가 될 텐데 결국 한 요 정도쯤 찍었다고 칩시다. 얘가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C의 좌표와 D의 좌표가 있는데 C의 좌표가 2t,0가 되겠고 그 다음에 D의 좌표가 얼마가 되느냐면 0,t가 되는데 비율관계가 얼마가 된다? 2대 1인 상황이다. 맞죠? 2대 1인 상황에서 저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얘기고 자, 한 가지 요령 좌표가 0인 지점이 나왔네. 얘는 어디 위에 있어요? Y축 위에 있죠. 얘는 어디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축을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뭐의 좌표가 0이다 나오면 그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굳이 그릴 필요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 거예요.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한 요 정도쯤 간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칩시다. 자, X 좌표가 2칸 갈 때 Y 좌표는 1칸 간다는 얘기니까 결국 한 요 정도쯤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만약에 2t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한 t쯤 되겠죠. 그리고 여기 C라고 두고 여기를 D라고 둡시다. A, B, C, D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각 나왔다. 각 A, P, D다. 각 나오자마자 저게 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한 70% 성공한 거야. 저 원이에요. 원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원주각이라고 얘기했고 그 원주각이 지금 90도란 얘기고 원주각이 나오면 중심각이 나와야 되고 중심각 자체가 얼마나? 180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결국에는 얘가 뭐였다? 지름이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원주각이 나오고 원주각이랑 엮여있는 중심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고 지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오케이? 됐죠?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됐죠?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원을 하나 그려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 CD 위에 P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시 뭐라고? 거기 제 끝에 이렇게 돼 있잖아. 또 우회적으로 얘기하잖아. 점 P가 CD 위에 존재하도록 이 말은 만난다 이 얘기잖아. 직선과 원이 만나잖아. 그럼 경계인 순간이 제일 중요하죠. 언젠데? 접할 때죠. 그 두 가지가 답이에요. 오케이? 거의 90% 확률로 특별하게 중간에 애매한 지점에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무조건 경계에서 답이 나오게끔 하는 거니까 요령을 뭐 요령 아닌 요령이죠. 그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쭉 가서 어디? 이 지점입니다. 쭉 갑니다. 쭉 가서 어디? T의 가장 큰 값, 작은 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었어? 오케이? T의 가장 큰 값, 작은 값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두 상황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점 찍고 반지름 얼마? 여기서 얘니까 반지름 2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세워야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뭐예요? 절편 방정식이죠. 어떻게 해주면 돼? 2t분의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x절편분의 x고 y절편분의 y가 되고 이게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양변에다 얼마 곱하면 된다? 2t를 곱하면 된다. x 플러스 2y는 2t가 되겠고 오케이?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붙을 거고 이게 제로가 될 거니까 오케이? 점집거 사용해서 t값 2개 더하면 계산하면 값이 나올 거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합을 구하라. 차네. 차도 있죠. 두 분의 차 해줘도 돼요. 두 분의 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끝까지 봅시다. 루트 5분의 얼마 집어넣는데 얘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니까 3 콤마 4가 되겠네. 3 집어넣고 4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쪽이 8이 되고 이쪽이 3이 되니까 2t-11의 절대값이 되겠죠.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이 값 자체가 2가 나오겠네. 2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봐. 이 방정식의 해가 라지 M, M이잖아. 2가 됐지. 맞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공동수학 1 M에서 M을 빼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차죠. 두 번의 차 공식 알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직접 구할 필요 없이. 이해돼? 두 번의 차 공식 어떻게 돼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오케이? 자, 그 말이야. 자, 한번 확인해 볼게. 갑시다. A에 A가 아니죠. 자, 2t-11의 절대값 이 값이 얼마? 2 루트 5 양변 제곱 2t-11의 전체의 제곱 이것이 얼마? 20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항시키면 4t 제곱이고 그 다음 얘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4t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21 나옵니다. 그럼 넘겨주면 플러스 101이 나오겠네요. 이거 이꼴 제로가 됩니다. 와, 숫자 진짜 더럽네. 잘했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마이너스 2t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냥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 방정식의 해가 얘가 되는 거고 두근의 차공식 사용하면 되니까 자,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4분의 루트 D가 될 거니까 B제곱 이건 너무 나가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너무 나가는데 해보자 그냥 B제곱 여기까지 왔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되느냐 하면 4AC라서 4의 제곱을 일단 묶일 거고 곱하기 101이 되겠네요.
자, 4의 제곱 밖으로 나갈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의 제곱이 있으니까 4의 제곱 4의 제곱 밖으로 빼냅시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시면 4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얘는 11의 제곱입니다. 얘는 100일이 남아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루트가 씌워진 거고 여기다 루트가 씌워진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건 4가 되겠지. 여기 뒤에 있는 건 얼마가 되겠어요? 121에서 101을 빼는 거잖아. 121에서 101을 빼면 얼마죠? 20이죠. 그러면 결국 루트 20이 되겠네. 오케이? 그럼 답은 얼마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다고. 그런데 바보처럼 좀 풀긴 하긴 했다. 맞지? 아 진짜. 아 나 왜 이게 보였을까? 아 미쳤다. 맞지? 미친다. 맞지?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오케이? 됐지? 고개 끄덕여져요?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된? 잘못된 건 아니고 답은 나왔잖아. 어차피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는데 이거 계산해주면 루트 20 나왔으니까 답은 나왔는데 그냥 나 루트를 보니까 짜증나서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 알지?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진짜 미안하다. 오늘 체력이 너무 많이 소진됐는가 보다. 뭐지? 이항시키고 2로 나눠주면 되잖아. 이거 훨씬 더 빠르겠지. 맞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그래 그런 거지 뭐. 쉬었다 합시다. 저녁에 더 빨라요.